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래군 4.16 연대 상임 운영위원이 지금 이슈가 돼 있어서 검찰에 구속 기소됐죠. 네. 박래군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때 집회 참석자들하고 경찰이 충돌하면서 빚어진 그 충돌 사태의 책임을 묻고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그리고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경찰차를 차거나 뭐 믿은 게 아닌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거에 논란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에서 주최 측이 충돌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기획을 했느냐 또는 구체적인 확실한 지시를 내려보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동의 책임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게 되죠. 또 상황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무리를 해서 집회를 밀어붙였느냐. 이것도 이제 유죄, 무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용산 참사 항의 집회 때 충돌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처벌을 받았고요. 예. 주최 측이 2008년 촛불 집회 재판에서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법원 쪽에서 이거는 주최 측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면했던 적이 있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데 그 추가 기소 항목도 있었죠? 검찰은 박래군 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했습니다. 예. 이건 역시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종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래군 씨가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 궁금하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피부 미용, 성형 보톡스 시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계속 떠들던 내용입니다. 예. 이후 이제 보수단체가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검찰의 박래군 의원을 고발했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추가 기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에 마약을 하거나 피부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이유가 되겠죠. 아무튼 언론이 밝혀내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계속 문제를 삼아도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집회에서 직접 공개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게 추가 기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이 명예훼손권도 법적 다툼이 예상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도 하면서 한 사람의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과 시간 중의 행적이니까 자연인보다는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면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볼 거냐 국가기관으로 볼 거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명예훼손은 제3자 고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법정에 세워지는 건데 검찰은 대통령이 그런 의사표시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심기를 헤아려서 알아서 처벌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무슨 대책위원회 무슨 시민연대 할 때마다 박래군 씨가 이제 운영진에 포함된단 말이죠. 예. 어떤 분인가요? 뭐 기자 생활하면서 저도 오랜 생활 같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부터 군사독재 퇴진,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외치다가 뭐 잡혀갔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얼마 전에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과 석방운동 노무현 정권 때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용산 철거민 투쟁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 세월호 4.16 연대 뭐 이때마다 현장에서 굳은 일을 모두 맡았고 책임을 졌고 구속 기소되고 늘 했던 시민 인권운동가입니다. 예. 사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장도 잠깐 맡은 바가 있는데 이때 한 달 봉급이 시민운동가로서의 1년치 봉급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안일함에 빠질 수 없다면서 직위를 내려놓고 다시 거리로 나서서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참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매번 바뀌는데
늘 수배되고 구속되는 이 박래군 씨의 인생은 변하는 게 없어요. 예. 늘 시민의 힘을 모으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다가 또 감옥에 가고 뭐 늘 그런 삶을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양압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번에도 어제 옥중 편지가 잠깐 공개됐는데 이틀간 양압기를 못 구해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옥중 편지에서는 자기는 잘 있으니까 세월호 특별위원회 마무리가 잘 되기만 바란다고 도와달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에 우리의 싸움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면 더 많은 탄압을 이겨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됐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그의 말대로죠, 사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의아해하는 7시간의 행적은 뭐 아직도 이런 반구도 없고 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 7달 넘게 질질 끌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사위원회가 엉망이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예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나머지 절반만 이제부터 잘해봐라 이렇게 이제 내밀었죠. 지난해부터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 구속자가 몇 명이냐면 벌써 12명입니다. 예. 올해 5월까지만 따져도 경찰에 연행된 사람 수가 55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둘까 봐 카카오톡도 뒤졌고 뭐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있었고 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보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눈덩이처럼 이 일 저 일이 막 거기에 얹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그 진상규명이 꼭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국격이냐. 이게 눈물을 흘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세월호 수습이냐. 의아해질 때가 많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박래군 씨 사실은 이 소설가 지망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연대 국문과 출신인데 소설가 공지영 씨하고 동기 동창입니다. 예. 학창 시절에 소설가 지망했던 학생이고 연세 문학회 출신인데 대학 1학년 때 연세대에서 가장 큰 상인 박영준 문학상도 받았어요. 예.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물으면 항상 멋진 소설을 쓰겠다 그러죠. 그것도 연애 소설로.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주 올바른 연애 소설을 쓰고 싶다. 늘 그랬었는데 늘 기자 생활하면서 만나면서 이 사람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진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껏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는데 박래군 씨에게는 아픈 가족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1988년 6월 숭실대 사건의 박래전 씨입니다. 예, 예. 숭실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학교 옥상 위로 올라가서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 학도의 역사가 부른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 사망했던 그런 인물이죠. 예. 그런 점에서 참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박 대통령의 동생인 근영 씨는 일본 천황에게 왜 자꾸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사과를 하라 그러냐. 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뭐 또 다른 동생은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법원 강제 구인장도 받았고 마약범죄 육범이고 그런 것과 비교하면 박래군 씨의 가족하고는 또 격이 다릅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감옥에서 이런저런 감옥 옥중 편지를 보내면서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재판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